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역대급 사이즈와 강력함을 가진 태풍 16호 민들레가 오후부터 도쿄에 상륙하는데요. 처음에 북한이 이름 지은 태풍이 한국으로 간다며 일본인들이 웃었는데요. 일본 기상청이 그렇게 발표한 것처럼 일본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에 벌을 주듯 전 세계의 기상청들은 모두 태풍이 일본으로 향할 것을 예보하고 있었고, 태풍 민들레는 여태껏 일본에 치명타를 준 과거의 태풍들인 하기비스나 위파와 비슷한 궤적을 가지게 되면서 이번 민들레도 내륙을 거치지 않으며 바다 위를 통하여 일본 쪽으로 다다르다가 도쿄 쪽으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웃음기가 가시고 걱정하며 재난에 뒤늦게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바다에서 물이 보충되지 않고 바람의 위력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태풍만 왔다 하면 피해를 받는 오키나와나 규슈 지역을 이번에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력은 점차 거대해지고 있어서 일본 정부에서는 재해레벨 최고 단계인 5단계의 아주 긴박한 상태를 맞이했는데, 너무 강력한 태풍이라 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16호 태풍 민들레는 관동 지역의 이즈반도에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즈를 집어삼키고 있는 태풍의 위력에 일본인들이 아비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오전 8시 기준으로 초속 45m의 바람, 순간 최대 풍속은 60m라고 하는데요. 초속 45m의 위력은 시속으로 환산시 160km에 육박하는 정말 위험한 바람입니다. 작년 제주도를 강타했었던 태풍 바비가 바로 45m의 초강력 태풍이었는데요. 이 정도 위력이라면 허술한 집은 붕괴하고 기차가 전복되며 사람이나 바위도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민들레는 아직도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콘크리트 건물까지 붕괴시킬 위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일본 기상청이 태풍의 방향을 잃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태풍이 도쿄만을 스치며 지나가지 않고 관동 지역을 북쪽으로 관통하는 모양이 된다면 관동 지역은 위험 반원 안에 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일본 기상청의 예보대로 도쿄를 스치듯 지나가길 바랬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맞이한 더 큰 문제는 강한 바람은 국지적인 부분에만 큰 피해를 입히는 반면 태풍이 몰고 오는 강력한 호우의 경우에는 일본 전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의 활동 직경은 1310km로 강력한 바람에 맞게 초대형 태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동쪽이 대부분을 물론 일본 전역에 강력한 호우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태풍 영향권 지역선은 시간당 30mm이고 직접 영향권에서는 자그마치 80mm의 최악의 비를 예고해서 일본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도쿄에서도 맹렬한 비에 침수와 하천 범람, 그리고 7월 달에 강력한 장마때처럼 산사태를 대비하여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위험한 사항은 또 있다고 합니다. 스치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이 쓰나미를 일으킨다며 바다가 가까운 주민들에게는 높은 대피소로 대피를 권고하고 있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태풍 상륙 시 정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계속해서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비가 미약한 것으로 일본인들도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주민들은 벌써부터 패닉에 빠졌습니다. 관서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태풍 찬투, 그리고 관동지방에 재앙을 내릴 민들레, 일본은 전국적으로 강력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대피한 주민들을 케어할 만한 인력이나 구호물품도 부족해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미 7월부터 강력한 호우와 연이은 태풍들 때문에 많은 대피소를 운영했으며, 그전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정부에서 확보한 구호 물품들을 사용해서 지금은 정부가 확보한 물자들이 부족할 후진국적인 상황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연이어 오는 태풍은 물론 이틀 전에 일본의 서쪽 이시카와현 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6.1의 지진이나 가고시마현의 화산 폭발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일본 전역에서 기본 생활 물품들을 피해 지역이 아닌 주민들까지 사재기하여 진짜로 필요한 피난민들이 어려운 상태라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국에서 인력과 물품을 요청하자는 여론도 생겼습니다.
정부 발표로 긴급 대피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일본이 패닉에 빠진 반응 보시겠습니다. 나는 도쿄에 사는데 벌써 창문이 심상치 않아. 마치 범죄자가 침입하려고 문을 흔드는 느낌이야. 나는 시즈오카 쪽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긴급 대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빗소리가 엄청나. 팬데믹 때처럼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타이밍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총리도 교체되는 마당에 이걸 계기로 한국과 친선 노선을 가졌으면 한다. 이제 일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세계에서 뜻을 펼치기가 힘들어졌어. 대피소에서는 이런저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인지 대피소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진짜로 AV에 나오는 상황 같은 것도 나오냐? 글을 지어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기 전에. 한반도의 나라들은 일본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름도 한국 이름을 가졌으면 한국으로 가야지. 왜 일본으로 오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한국인의 저주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루어진 건가? 일본도 일본 이름의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기를 신에게 빌어보도록 하자. 나는 일본의 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진짜 걱정되는 부분은 인명피해보다는 한국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구호 물품이나 성금 그리고 인력들을 보내려고 하는 게 너무 싫어.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지. 진심으로 인류애를 가진 행동이 아니잖아. 남을 돕는 행위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돕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너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을 돕거나 도우려고 생각한 적 있냐? 그것이 어떤 이유이건 간에 말이야. 아마 당연히 없을 텐데 인류애를 운운하는 게 웃기다.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의 구조대원들이 와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본을 도왔던 게 기억나. 나는 그전까지 한국을 싫어했지만 그걸 본으로 한국이 정말로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한국인이 물건을 훔치고 했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한국인이 우물의 독을 풀었다며 헛소문을 내서 한국인들은 희생시킨 것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었지. 물건을 훔치는 건 자위대원들이었다는 게 이번 재난 거치면서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오키나와나 규슈가 역할을 하지 않았네. 너희들이 미리 태풍을 맞아서 위력을 감소시켰어야지. 너 같은 놈들이 태풍의 바람에 몸이 날려서 높이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야 하는데. 기상청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예보를 했었다면 생필품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거야. 나는 친구들이 사재기를 한다고 하길래 그런 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 이번 태풍이 하기비스 같은 거라면 나는 당분간 힘들어질 것 같다. 나는 대피소 생활에 좀 재미를 느끼고 있어. 보통은 혼자 집에만 있게 돼서 외로운데 여기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좋아. 여기 진짜 태풍 피해민들보다 딱한 사람이 있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